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작은 중소기업에 다닐 때였어요. 사장이 화투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다른 직원들은 이미 오래 겪어봐서인지 절대 같이 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신입인 제가 사장님의 화투 상대가 되었죠. 그래봤자 제가 지면 아무것도 없었고 사장님이 이기면 거한 회식을 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와 사장님을 지켜보면 소수의 직원은 아연실색했죠. 회식이라니. 다들 싫다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는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괜한 걱정을 한다는 것을요. 저는 매번 졌고 잃은 것도 없이 불필요한 것도 얻지 않았죠. 덕분에 직장에 빨리 적응했어요. 제가 직원들 사이에서 영웅이 됐거든요. 어쩜 그렇게 매번 져? 덕분에 우린 회식도 안 하고 귀찮은 화투 상대도 안 해도 되고 아주 복덩이가 들어왔네.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들었다면 불쾌한 칭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승부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장님 비위도 좀 맞춰주면서 다른 직원들 불편한 것도 대신 처리해주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매번 지는 게 재미가 없었는지 사장님이 평소와 다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자네가 이기면 내가 유급 휴가 하루 줄게. 어때? 네?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나랑 놀아주느라 매번 고생이잖아. 이기면 수고의 의미로 원하는 날 하루 쉬게 해줄게. 회사 너무 바쁠 때만 빼고 써. 솔깃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친구들이 금요일 껴서 주말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아직 신입이라 연차 쓰는 게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사장님께 제안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비장하게 온라인 화투 게임을 시작했죠. 상대와 화투를 치기 시작하는데 상대에게서 고수의 느낌이 나는 겁니다. 제가 연이어 패하니 상대도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나간다는 그를 제가 붙잡았습니다. 고수님, 제발 한 수만 가르쳐주세요. 제가 꼭 이겨야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빌듯이 빌었더니 그가 답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르쳐주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화투 들고 여기로 오세요. 가보니 웬 젊은 남자가 있는 겁니다. 고수님? 아, 여자분이셨어요? 서로 놀라기는 매한가지였죠. 그날 그와 마주 앉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화투를 배웠습니다. 그 결과 저는 우여곡절 끝에 사장님을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저의 스승에게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전했더니 맛있는 거라도 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알겠다고 했죠. 그 남자가 지금 제 남편입니다. 그 만남이 시작이 되어 사귀기 시작했는데 첫 직장에서 만난 사장의 영향이었을까요? 이 남자도 내 길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같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꼭 끝에는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사다리 타기 할까? 응? 아니야. 자기가 밥 샀으니까 내가 낼게. 그건 공평하지 않지. 아까도 내가 사다리 타기에서 져서 낸 거잖아. 이번에도 내가 지면 당연히 내가 내야지. 그냥 내가 내도 되는데. 남편에게 내기는 공평함 그 자체였고 결국 사다리 타기도 그가 지는 바람에 커피값도 그가 냈습니다. 저로선 굳이 이렇게까지 내기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에겐 도저히 말릴 수 없는 내기를 향한 열정이 있었달까요? 그리고 저는 상견례 날 그의 내기 DNA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죠. 사부인, 두 애들 결혼에 동의하는 건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으니 그만 자리를 파할까요? 아, 예. 사돈 댁과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다니 기쁩니다. 저희 집 근처로 와주셨으니까 계산은 저희가... 사부인, 그건 안 될 말이죠. 상견례 장소를 정할 때 시댁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친정과 시댁 사이에 거리차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친정 근처로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럼 계산은 우리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나오신 참이었거든요. 저희 집안은 자고로 계산은 공평하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면 반반? 아니죠. 내기에서 치는 쪽이 내는 겁니다. 예? 사실 그때까지 엄마에게 남편의 내기 본능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어요. 워낙 특이한 점이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보기엔 좀 과한 수준이라 굳이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상견례 전날에도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었어요. 절대 상견례장에서 내기 소리 꺼내지 마. 내일 결제는 우리 집에서 할 거니까.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가 내기 얘기를 꺼냈고 그 자리에서 알까기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저희 엄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점차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결과는 아싸! 우리가 이겼다! 저희 친정 식구들 알까기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시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식사비를 계산하는데 엄마가 투덜거리시더라고요. 원래도 우리가 내겠다고 했는데 져서 내니까 괜히 억지로 내는 것 같고 기분 별로다. 너희 시댁 너무 특이한 거 아니니? 엄마의 심정을 모르겠는 것도 아니어서 차마 시댁 편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밖에서 새는 바가지였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더니 집안이 원래 이랬던 거야? 아니, 재밌잖아. 장모님도 재밌어 하시던데? 원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내기에 미친 시댁 식구들 눈에는 저희 친정 식구들도 그저 즐거워만 보였나 보더라고요. 내기의 결과에 승복하는 게 당연한 게 가문의 규칙이다 보니 미안한 기색도 없고 그저 승부욕이 강해서는 사돈이고 뭐고 이겼으니 좋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이후로도 시댁은 결혼식 비용도 내기로 내는 건 어떠냐며 이번에는 뽑기로 하자는데 겨우 말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랬다가는 정신 나간 집안이라고 엄마가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시댁은 정말이지 친정과 달라도 너무 달랐고 열정적이고 승부욕으로 무장한 집안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 가서야 남편에게 시댁의 일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딱 한 번 헤어지실 뻔한 적이 있는데 내기 때문이었어. 두 분 중에 한 분이 져서 마음이 상하셨었나 보네. 아니, 우리 집 그런 집 아니야. 승부의 결과에는 무조건 승복이라고. 그럼 왜 이혼하실 뻔했는데? 내기 조건이 이혼이었거든. 내가 어릴 때였고 두 분이 자주 다투실 때였는데 부부 동반으로 동창회를 간 날이었어. 거기서 부부끼리 내기를 했는데 지면 이혼하자고 다들 농담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 부모님이 진 거지. 말도 안 돼. 다들 농담으로 한 건데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하셨다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 집에 부모님 동창들이 엄청 왔었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살다 보면 헤어지고 싶은 날도 있는 거니까 농담한 건데 왜 이러냐고. 그중에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분은 울기까지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다 찍었었는데 겨우 상황 종료?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엄마 아빠 심정을 이해해. 뭐? 어쨌든 내기를 했고 졌으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지. 대신 동창들에게 거하게 한턱 내셨어. 진짜 제정신들은 아니구나 싶었지만 이 집의 식구가 된 저도 내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부터 말이죠. 자, 새 식구도 들어왔겠다. 설거지 내기나 할까? 좋다. 미나토 어때요? 오랜만에 좋지? 그래도 다행인 건지
시아버지는 내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시아버지는 관심 없다며 빠지셨고 저는 뭐 빠지고 싶어도 시댁 신입생인데 빠질 수가 있나요? 그러나 민화투의 미음자도 모르는 제가 시댁 식구들을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내기에서 졌고 시댁 식구가 된 첫날부터 독박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기에 절 도와주러 오는 줄 알았는데 글쎄 물만 마시고 쌩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날은 어찌나 외톨이 같은 기분이 들던지 신혼집으로 돌아오며 따져 물었더니 뭐가 문제냐는데 굴더라고요. 아니, 내가 아무리 내기에서 졌어도 시댁에서 첫날이었는데 당신까지 날 혼자 설거지하게 두는 게 말이 돼? 그럼 어떡해. 내기에서 져서 그렇게 된 걸. 날 도왔어야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 당신한테는 익숙한 집이지만 나한테는 낯선 시댁이잖아. 당신이 점차 적응될 거야. 우리 집은 아무 사심이 없어. 그냥 승부에 냉정한 거지. 여전히 제 말의 핵심이 뭔지도 모른 채 승부 거리는데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시댁에서 저녁을 먹은 날이었어요. 얼마 후가 제 생일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돈을 걷어서 제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재밌게 내기 어때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이가 내기 소리를 뚝 꺼내는 겁니다. 내기라니요? 돈 걷어서 선물 사주는 자리에서 갑자기 내기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죠. 내기에서 언니가 이기면 샤넬백을 사주는 거고 지면 치킨 쿠폰 10장. 어때요? 제가 대꾸할 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은 너무 재밌겠다며 손뼉까지 치더라고요. 결국 제 의지와 별개로 내기는 시작됐고 저는 분위기를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졌어요. 그래서 치킨 쿠폰 10장을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솔직히 선물로 받은 거라 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치킨을 시켜 먹을 때마다 저를 놀리는 남편으로 인해 속이 좀 부글거리긴 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대단해. 이기면 샤넬백이었는데 치킨 쿠폰 10장을 받다니. 저더러 똥손도 그런 똥손이 없다며 놀리는데 처음에는 웃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예, 내가 자주 오는 한의원에 왔는데 너도 뭐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저를 생각해 주신 시어머니 말씀에 막 감동하려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냥 주는 건 재미없잖아. 네가 날 이기면 보약해주고 지면 은단으로 하는 거 어떠니? 이 상황에서도 내기를 하자는 시어머니가 어이없었지만 어차피 저는 받는 처지였으니 상관은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상자를 열어본 남편이 크게 웃더라고요. 뭐야, 은단이네? 당신 또 졌어? 슬슬 저도 승부욕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또 한 번 저에게 내기를 걸어오셨습니다. 너 결혼할 때 폐물도 따로 안 받겠다고 해서 뭐 해준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차 좀 바꿔줄까 하는데 어떠니? 안 그러셔도 돼요. 제 차 아직 탈만해요. 이제는 뭘 제안하셔도 내기를 걸 것 같아서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솔직히 차는 바꿀 때가 되긴 했었어요. 그러나 또 내기에 휘말렸다가 남편의 비웃음을 살 생각을 하니 무력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공짜로 차 바꾸는 건데 한번 해봐. 이번엔 뭔데요? 반쯤 포기하는 심정으로 물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신이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내기에서 이기면 벤츠 E클래스로 바꿔줄게. 벤츠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지면요? 왜 질 생각부터 해? 너도 이길 수 있어? 그래도 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티즈. 이길 때와 질 때의 보상이 너무 컸지만 막말로 마티즈여도 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 나쁠 건 없는 내기는 맞았어요. 이번에는 남편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내기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얻어낸 건 마티즈였어요. 남편에겐 내기 사실을 비밀로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 차 선물해 주셨어. 마티즈. 응? 우리 엄마가 선물로 마티즈를 줬다고? 벤츠 E클래스 정도면 모를까. 이상하네. 혹시 당신도 내기에서 졌어? 남편이 콕 집어서 벤츠 E클래스라고 하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내기는 무슨, 그냥 어머니가 나한테 차 선물 주시려고 그런 거지. 내기 맞구나? 졌지? 진 거지? 그 집 식구인 남편은 내기의 흐름을 너무 잘하는 남자였고 저는 결국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졌다. 됐냐? 네 와이프가 매번 내기 져서 좋냐고. 너무 속상해서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른 거 있죠?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도 처음으로 못 웃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생일 선물부터 건강식품, 차까지 제가 모두 진 건 바로 화투였어요. 전보다는 확실히 실력은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타짜 수준의 시댁 식구들을 이기는 건 결코 불가능한 도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시댁의 내기 본능이 사라질 리도 없고 이대로는 매번 저만 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독학으로 화투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하도 연습을 했더니 화투가 달아서 새 화투를 사러 근처 슈퍼에 들른 그때였습니다. 아니, 젊은 새댁이 웬 화투를 그렇게 사? 지난번에도 산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시댁이 화투를 워낙 좋아하는데 제 실력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연습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잘 안 늘어요. 당연하지. 화투가 혼자 쳐서 느는 줄 알아? 따라와봐. 슈퍼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집 할머니였는데 저더러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노인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잘 보고 배워봐. 네?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중에 진짜 화투를 잘 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동네 문구점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어쩜 이렇게 화투를 잘 치세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노인정에 들러서 화투를 같이 치자 나중에는 저를 상대해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한때는 화투의 신이었다는 것을. 저 양반이 지금은 문방구에 틀어박혀 있어도 왕년에는 아주 꾼이었어. 저 세계를 제패한 위인인데 지금은 얌전하게 살고 있지. 한때는 사고도 많이 쳤거든. 그래서 절 노인정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안 그럼 왜 데리고 왔겠어? 잘 배워서 가서 이겨. 감사합니다. 자고로 시댁을 이겨야 제맛이지. 사실 이기는 거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지니까 오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럼 세상에 지고 사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딨어? 저는 동네 할머니 덕분에 왕년에 잘 나가던 분에게 화투를 배울 수 있었어요. 갈 때마다 간식도 사들고 가고 문방구에도 자주 들렀더니 나중에는 직접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자네는 눈썰미가 좋아. 제가요? 이제 나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어. 중요한 건 그 눈썰미로 승부에 가장 중요한 걸 잡아내야 해. 그게 뭔데요? 내가 말했잖아. 그 눈썰미로 찾으라고. 그게 필요해지는 순간이 온다니까. 그리고 얼마 후 신우이가 재밌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곧 우리 엄마 칠순인데 유럽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네요? 언니네랑 저랑 합쳐서 같이 보내드리는 거 어때요?
평소라면 당연히 그러자고 했겠죠. 그럼 그건 언니도 찬성인 거죠? 내기로 결정하죠. 네? 아, 별로예요? 그럼 말고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좋아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또 내기에서 질 사람은 아니니까 엄마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그리고 10분 뒤 신우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콜이래요. 다음 주 주말 어때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이건 사실상 져주려고 하는 경기인데 제가 할 수도 없고 실력 없는 언니가 하는 게 좋겠죠? 하긴 제가 나가야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시지. 그럴게요. 그렇게 결전의 날이 정해진 뒤 저는 노인정으로 향했죠. 사부님, 오늘은 사부님과 1대1로 대련을 청합니다. 제가 비장한 말투로 말했더니 문방구 할아버지께서도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결과 저는 문방구 할아버지를 이겼습니다. 대련을 지켜보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위해서 환호해 주셨어요. 특히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신 동네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유럽 날아갔어. 가서 에버 저그 모시기로 보내버려. 저는 마지막 대련을 마친 뒤 노인정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서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 뒤를 쫓아나온 문방구 할아버지가 저에게 조금은 낡아 보이는 화투패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기면 주려고 갖고 왔어. 이건 저기 노인네들 보는 앞에서는 못 줘. 다들 탐내거든. 이게 뭔데요? 내가 왕년에 판을 휩쓸 때 썼던 거. 승리의 기운이 담겨 있으니까 반드시 이길 거야. 자신의 실력을 믿고 내 왕년의 기운을 마음껏 갖다 써. 지금껏 내기에 있어서는 제 남편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아 서러웠는데 처음으로 든든한 제 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준 화투패를 기꺼이 받았습니다. 감격한 채 그걸 품에 안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당신은 몰라도 돼. 그간의 서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저는 드디어 시어머니와의 화투 대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질 리도 없지만 이번에 지는 건 진짜 아쉬워하면 안 된다. 어머니, 제가 한두 번 진 것도 아니고 아쉬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어머니도 행여나 저도 안 아쉬워하실 거죠? 어머, 얘 좀 봐.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다 됐네. 당연하지. 행여 저도 절대 안 아쉬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역시 우리 어머니는 마인드가 참 멋지세요. 신우이가 재밌다는 듯 남편에게도 묻더라고요. 오빠는 누가 이길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엄마를 어떻게 이겨?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건 진짜 모르고 살던 순둥이야. 하긴 나도 엄마가 유럽 간다에 한 표. 엄마가 유럽 가면 우리가 모을 돈이야 더 많겠지만 그래도 현실인 걸 어떡해.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죠? 신우이가 얄밉게 묻는데 저도 모른 척 그랬습니다. 그럼요. 이건 그냥 어머니를 위한 이벤트죠. 제가 희생하는 거예요. 어머니 유럽 보내드리려고. 저는 가방에서 문방구 할아버지께 받은 화투를 꺼냈습니다. 제 화투를 본 시댁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니, 그 화투는 어디서 났니? 왜 이렇게 낡았어? 아, 동네 문방구 할아버지가 주신 건데 한번 써보려고 가져왔어요. 너도 은근히 이 내기에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긴 나도 상대가 시시하면 재미없어. 최선을 다해보려. 최선을 다하는 게 상대 선수에게도 예의니까요. 그럼 이제야 너랑도 내기할 맛이 좀 나는구나. 엄마, 실력이 좀 비슷해야 견줄만한 재미가 생기는 거지.
애초부터 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보단 낫지. 잘해보자. 난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이겨서 유럽 갈 거야. 어머니, 화이팅입니다. 저는 여유롭게 시어머니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한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 흐름이 왜 이래? 그러게. 저와 시어머니의 대련을 지켜보던 남편과 시누이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판도 두 번째 판도 제가 이겼거든요. 3판 2승제였고 승부는 이미 끝난 건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께서 화투패를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좀 아쉬우세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단 너 어디서 배웠니? 제가 배울 데가 어딨어요. 계속 같이 치다 보니 좀 늘었나 봐요. 조금 는 수준이 아닌데? 어머니가 혹시 봐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도 기죽어 있어서? 그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봐주신 것 같은데 그냥 유럽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시누이를 보며 그렇게 물었더니 시누이가 어리 빠진 얼굴로 남편을 보더라고요. 오빠, 어떡하지? 분명한 건 시댁 식구들 누구의 머릿속에도 없는 결말을 제가 만들었다는 거였죠. 그래도 내기는 내긴데 결과에 승복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남편 그 와중에도 특유의 승부욕과 눈치 없음으로 일관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간의 서름이 좀 식히는 것도 같았어요. 내기에 있어서는 정말 모두에게 똑같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 칠순 선물인데 에버랜드 가는 건 그렇잖아. 제가 콕 집어 에버랜드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 뭐 그렇긴 하네. 그럼 우리 5판 3승제로 할까?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승부는 승부인데. 여보, 나 괜찮아. 어머니, 그렇게 해요. 이제부터는 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럼. 그래, 우리 엄마가 언니 기죽지 말라고 좀 봐주려다가 큰 코 제대로 다쳤네. 엄마, 근데 그거 알지? 이번 판에서 엄마가 못 이기면 5판 3승제여도 언니가 벌써 2판 이겨서 바로 끝나. 아, 넌 좀 조용히 해. 고사 지내냐? 나 치라고? 아니, 난 사실을 가르쳐준 거야. 알겠어, 알겠다고. 그렇게 다시 세 번째 판이 시작됐습니다. 일부러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이번 판이야말로 제가 진짜 실력자라는 걸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헐, 우리 엄마 또 졌네? 우와, 여보, 당신 대단한데? 남편은 제 실력이 는 것에 감탄까지 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를 보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겼네요. 사실 한 판 봐드릴까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진 게 너무 서러워서 한 판도 져주질 못하겠더라고요. 에버랜드 입장권은 누가 살까요? 결국 시어머니의 유럽 여행은 무산되었고 시누이가 에버랜드 입장권을 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입장권을 받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보약이 아닌 은단을 보내고 벤츠가 아닌 마티즈를 사주시던 시어머니의 심정이 딱 이랬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노인정에도 거하게 한턱 냈습니다. 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덕이에요. 유럽 여행비 아낀 거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런 효도를 다 받네. 받으셔야죠. 저의 바닥난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시어머니 칠순인데 좀 심했나? 이미 다 해드렸어요. 그래? 지난달에 남편이랑 저랑 미리 좋은 선물도 해드렸는데
신우이가 그 사실을 몰랐는지 연락이 왔길래 여행으로 내기 한번 걸어보자고 한 거죠. 아유, 그럼 그렇지. 안 그랬으면 시어머니가 너무 섭섭했겠다. 그럼요. 그래도 칠순인데 챙길 건 다 챙겼어요. 그런 저를 문방구 할아버지가 아주 기특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정에서 한참 후일담을 풀고 있는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아가씨. 언니, 저 결혼해요. 어머, 정말요? 주말에 집에 인사 가려고 하는데 언니도 오실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평소라면 오빠를 통해 전했을 말을 저에게 전하기에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아무튼 신우이가 결혼한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간 시어머니와 둘이 편을 먹고 이긴 내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결혼하면 좀 덜하겠다 싶더라고요. 그 주 주말 남편과 함께 신우이의 예비 신랑을 보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좀 아쉽긴 해요. 우리 집에서 때 되면 내기하면서 재밌었는데 이 사람 집은 그런 문화가 전혀 없더라고요. 아가씨가 가서 만들어봐요. 어머, 우리 언니 좀 봐. 전에는 내기만 하자고 해도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이제는 내기에 자신감이 완전 붙었네? 한 번 이긴 거로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래서 말인데요. 신우이가 시어머니도 슬쩍 한번 보더니 저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 결혼 선물 해주실 거죠? 그럼요. 안 그래도 오면서 오빠랑 얘기하면서 왔어요. 뭐 받고 싶은 거 있어? 받고 싶은 건 있는데 또 내기가 빠질 수 없잖아. 진짜? 이번에도 내기하려고? 아가씨, 결혼 선물은 그냥 해드릴게요. 저도 결혼 선물은 그냥 받았잖아요. 딱 한 번인데 받고 싶은 거 받으셔야죠. 지금껏 많이 이겨서 원하는 거 많이 얻었는데요, 뭘. 그러지 말고 내기로 해요. 제가 이기면 LG 디오스 혼수 세트 사주시고 지면? 지면 그 중에 하나만 사주기? 주전자 사주기. 뭐? 남편이 경악을 하는데도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짓더라고요. 너무 자신이 있어 보이는 게 좀 수상하긴 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언니가 아무리 실력이 올렸어도 원래 내기라는 게 운이 따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던 짬바가 있는데 운으로 이긴 언니보다야 실력이 있겠죠? 우리? 이번에는 편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재밌지 않을까요? 엄마랑 나랑 한 편, 오빠랑 언니랑 한 편. 이제는 언니도 실력이 좀 되니까 오빠랑 편 먹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야 그렇긴 한데, 야, 주전자는 너무하잖아. 네 남편도 생각해야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서방이 괜찮다면 나야 뭐 우린 돈 아끼고 좋지. 그런데 남편의 말에 신우이가 발끈하더라고요. 오빠, 설마 이번에도 우리가 언니한테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나는 우리 팀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지. 왜? 이번엔 좀 봐줄까? 뭐? 봐준다고? 설마 지난번에 새언니가 엄마를 진짜 봐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봐줬으니까 이겼겠지? 역시나 남편은 승부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신우이를 놀려댔고 신우이도 약이 바짝 올라서는 눈에 쌍심지를 켜더라고요. 두고 봐. 우리 짬바를 무시 못한다니까? 내가 디오스 혼수 세트 받고 만다. 도대체 그놈의 짬바가 뭐라는 거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응? 한마디로 연륜에서 나오는 어떤 경지라고나 할까? 아유, 그런 말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단어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저는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꼭 이기셔서
디오스 혼수 세트 받아가세요? 저도 아가씨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째 뉘앙스가 받기는 바라지만 아마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들리네요? 그런 게 아니라 승부는 승부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죠. 그걸 바라시는 거 맞죠? 당연하죠. 안 그러면 굳이 제가 나서서 왜 내기를 제안했겠어요? 왜긴 왜겠어요.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진 게 열받아서겠지. 그 속내를 다 알 것 같았으나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선물까지 내기로 받겠다는 아가씨의 패기는 좀 무모하다 싶었죠. 이제는 제 실력이 웬만한 사람에겐 질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시작할까요? 좋아요. 저는 가방 속에서 문방구 할아버지에게 받은 화투패를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 시댁에 갈 때마다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신우이가 저를 저제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걸로 해요. 화투에 뭐 해놓은 거 아니면. 하긴 뭐래요. 제가 얼마나 정정당당한 사람인데.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매번 지던 사람이 갑자기 이기니까. 그 화투만 안 쓰면 우리가 오해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안 쓸게요. 저는 화투를 도로 넣었고 시댁에 있던 화투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판은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승리였어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것 봐, 우리가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봐라. 네가 가져온 그 화투에 뭐 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절 뭐로 보고 이러세요? 지금이라도 확인시켜 드려요? 농담이야. 그만큼 네가 갑자기 실력이 늘었다는 뜻이지. 좋아요. 두 번째 판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예요. 승부는 3판 2승제였어요. 이번 판을 지면 답이 없었기 때문에 물 한 잔 마시고 심기일전하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따라오더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원래 내기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영 별로야. 초치지 말고 집중해. 집중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난 무조건 이겨. 내 실력으로 못 이길 수가 없어. 당신 진짜 화투를 배우기라도 한 거야?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나? 이번 경기 이기면 알려줄게. 진짜 비밀이라도 있다는 거야? 설마 속임수 쓴 건 아니지? 그건 절대 안 돼. 자고로 우리 집안의 내기는 정정당당하게 임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게 규칙이라고.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아니니까. 남편까지 저를 못 믿는 상황이었지만 중요한 건 승부였습니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됐는데 이상하게 안 풀리더라고요. 진짜 문방구 할아버지가 준 화투패가 뭐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간 뭔가를 봤어요. 그 순간 문방구 할아버지가 해주셨단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한테 눈썰미가 좋은 편이라고. 그 눈썰미로 승부에 중요한 뭔가를 찾아야 할 때가 올 거라고 했단 말이요. 잠깐만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화투패를 내려놨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반발하더라고요. 우리 완전 흐름 탔는데 방해하기 없기. 아니요. 다 멈춰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제야 신우이가 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진납세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회 줄 때 하세요. 식구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당신은 못 봤어?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움직이려고 하기에 저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그대로 손 머리 위로.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다시 물었지만 결국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제가 하라는 대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깔고 앉은 화투패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기함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건 우리 집안의 치욕이지. 아니,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동생이 하자고 해서. 엄마도 좋다고 했잖아. 좋다기보단 이기고 싶어서 그랬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밑장 빼기를 했다고? 네 동생이 이번에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뭐라고 하잖아. 솔직히 언니가 너무했지. 아니, 엄마 칠순 여행 보내드리자고 말한 걸 내기를 걸자고 하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진짜 이겨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엄마 칠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으로 퉁친 것도 모자라서 내 결혼 선물도 주전자 주고 말겠다는 거야?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칠순을 누가 퉁쳐? 네가 퉁쳤겠지? 우리 부부는 엄마한테 이미 비싼 선물 해드렸어. 뭘 해드렸는데? 엄마가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선물 안 했어요? 했어. 용돈도 엄청 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진짜? 조만간 비싼 데 가서 밥도 먹자고 했어. 사실 내 생일이 아직 좀 남았잖아. 근데 왜 나한테는 칠순 선물로 유럽 여행 가고 싶다고 한 거야? 그건 너더러 하라고 일러준 거지. 그걸 왜 오빠랑 언니한테 해달라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드니? 뭐? 아가, 나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았다. 근데 지난번 내기 지고 나니까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시누이 불러서 연습 좀 하자고 했는데 걔가 그러는 거야. 네 실력이 심상치 않다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는 못 이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말지 그랬더니 네가 이상한 수를 쓴 것 같다고 우리도 써서 이겨야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믿으셨어요? 믿었다기보단 이상한 건 사실이니까. 저는 문방구 할아버지께 받은 화투패를 꺼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수 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런 수 안 써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날 이긴 건데? 제 화투패 확인해 보시고 다시 승부부터 내죠? 이 분위기에서 다시 하자고요? 제가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걸 다시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실력으로 이겼다는 거 이제부터 밑장 빼기 절대 안 봐줍니다. 결국 게임은 다시 시작됐고 저와 남편은 연이어 2승을 달성하면서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너도 일어나 봐라. 손머리 위로. 저는 그대로 일어나서 절대 밑장 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진짜 언니 실력이란 말이에요? 사실 나도 궁금해. 당신 어떻게 이렇게까지 실력이 는 거야? 아무래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겠더라고요. 하도 내게에서 지니까 저도 승부욕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네에 화투의 신이 살고 있었던 거죠. 도움을 받아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화투패도 그분이 주신 거고요. 꼭 이기고 오라면서. 그제야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간 화투패를 귀하게 매만지셨습니다. 아유, 세상에 좋은 기운이 있는 화투패구나. 어디까지나 절 응원하는 차원에서 주신 거고 다른 화투패로 쳐도 이길 자신 있어요. 당신 진짜 멋지다. 내 와이프가 이렇게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었어? 당신이 날 자극했지. 매번 진다면서 놀렸잖아. 진 건 사실이니까. 덕분에 내가 노력 좀 했어. 자, 그럼 이제 두 분도 저한테 하실 말씀 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처음엔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언니가 이겼으니까 주전자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주전자 받는 것도 속상할 텐데. 어머니도 말씀하셔야죠.
결국 저는 두 모녀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일단 의심해서 미안하고 그냥 물어보고 해결했으면 될걸. 승부욕 때문에 눈이 멀었었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마. 내가 약속할게. 저도 죄송해요. 엄마한테 먼저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저 맞아요. 갑자기 새로운 식구한테 실력으로 밀리니까 자존심도 좀 상하고 결혼하고 나면 언니가 더 날아다닐 것 같아서 미리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고 싶었으면 실력을 키웠어야죠. 언니도 반칙 쓴 줄 알았죠.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저 주전자도 안 받을게요. 진심이에요. 어이는 없었지만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좋아요. 두 분 다 용서해 드릴게요. 우리가 내기에 미쳐서 좀 과했어. 앞으로는 정정당당한 내기만 할게. 내기를 그만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 응? 그건 너무 재미없지 않니? 맞아요, 언니. 어차피 줄 선물 재밌게 주자는 차원에서 내기도 하는 건데. 없으면 심심하죠. 그나저나 얘, 나도 화투 좀 가르쳐줘. 요즘 노인정에 나보다 잘 치는 할매가 나타나서 골치 아파. 그럼 가르쳐 드려야죠. 우리 식구들이 나가서 지면 안 되니까? 정말? 지금 당장 가르쳐 줄래? 저도요, 언니.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앉혀놓고 문방구 할아버지에게 들은 화투 강의를 시작했고, 어쩐 일인지 시아버지도 오셔서 안 듣는 척 제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승리를 손에 쥐었지만 우리 부부는 아가씨에게 별도로 혼수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아가씨가 원하던 LG 디오스 혼수 세트를 해줄까도 했는데 그건 남편이 반대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기에서 진 거니까 그걸 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아가씨가 가장 갖고 싶어 하던 건데 그게 뭐 중요해?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난 다 괜찮아. 안 되지. 그럴 거면 내기를 왜 해? 그럼 돈으로 줄까? 필요한 거 사라고? 디오스 혼수 세트 살 수 있을 만큼? 그건 괜찮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 사람처럼 선물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 남편은 끝까지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결국 아가씨에게는 현금으로 결혼 선물을 줬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정도면 우리 혼수 세트 사고도 남겠어요. 그러니까 왜 내기를 하자고 해서 그냥 받으면 좀 좋아요? 하여튼 우리 시댁은 너무 과해서 탈이야. 그러니까요. 그냥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걸? 모든 상황이 비로소 좀 정리된 후 오랜만에 저의 스승을 뵙기 위해 문방구에 들렀어요. 돌려드릴 것도 있었고요. 작은 선물과 함께 화투패를 돌려드리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보시더라고요. 이건 왜? 가지라고 준 건데. 할아버지께 더 소중한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미소로 화투패를 받으시더라고요. 이젠 자신이 있는 모양인데 그때는 내가 행운을 줄 거라니까 덥석 가져가더니. 맞아요. 그때는 제 실력을 완전히 믿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화투패가 승리를 가져다 준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죠. 분명 그 화투패를 쓰면 괜히 더 자신감이 있긴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도 이 화투패 들고 노인정에 가서 화투를 치셨다는데 지셨대요. 이기고 지는 건 결국 실력의 차이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래도 이걸 나한테 굳이 돌려줄 필요는 없을 텐데. 내가 준 거잖아. 제 마음도 정돈할 겸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간 내기 좋아하는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많이 휩쓸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려고 할아버지께 화투도 배우고 이겨보겠다고 할아버지의 귀한 화투패까지 받고. 내기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상대가 가족이잖아요. 이겨도 그만, 안 이겨도 그만이 돼야 되는데
저조차 휩쓸리면서 너무 과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투는 비장하게는 안 치려고요. 그래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칠 건데? 가족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마음? 그렇다면 어떤 화투패를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가족 간의 내기가 심해지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지난번에 저한테 눈썰미 얘기하신 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역시 눈썰미가 필요한 순간이 왔었구만. 네. 예상하신 거예요? 원래는 자기들에게 매번 지던 사람이 이겼을 테니 그쪽은 마음이 조급해졌을 거야. 그럴 때 뭔가를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눈썰미도 중요하다고 하신 거군요. 자기 실력을 너무 과신하면 주변이 안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승리라는 게 실력이 좋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작정하고 승패를 조작하려고 들면 안 당할 수가 있나? 할아버지도 당해보신 일이에요? 그랬지. 나도 내가 그 판에서 최고인 줄 알고 물불 안 가리고 휘젓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그 좌절감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장난 좀 쳤다가 그 바닥에서 영영 쫓겨났어. 어머, 그래서 관두신 거예요? 아무도 날 안 껴주더라고. 처음에는 크게 좌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졌던 상대가 아주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들이더라고. 나도 그 사람들의 밑장 빼기로 진 거고 나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사용했으니 그야말로 악순환이잖아. 그러게요. 가족끼리 내기를 좀 심하게 하는 것 같길래 해준 말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진짜 벌어졌다니 유감이네. 그렇지만 많이 배웠어요. 나도 재밌었어. 이제부터는 자네가 실력자니까 가족끼리 재밌게 놀 수 있게 잘 이끌어봐. 자고로 리더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하게 돼 있거든. 동네 문방구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지 화투의 기술이 아니라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실력과 마음이었어요. 밑장 빼기 사건이 있고 난 후 시댁은 함부로 내기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하면서는 더더욱 그런 분위기가 됐죠. 그랬더니 시댁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불쑥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걸고 내기 한 판 어때? 어머, 아버님도 참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동안 온라인으로 많이 쳤어. 이제 겨뤄볼만 할 거야. 너무 좋죠. 어머니, 어때요? 그럼 오랜만에 해볼까? 그간에도 아기 없이 그저 선물을 택하는 내기를 했던 시댁이지만 제가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이 되자 시어머니도 선뜻 내기를 못 거시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아버지가 손을 번쩍 드셨던 겁니다. 이제 시댁에서는 선물로 내기는 금지입니다. 대신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이나 설거지 같은 걸 걸고 해요. 그랬더니 심심할 땐 시댁의 분위기도 즐겁게 해주고 서로 섭섭한 거 없이 정말 즐겁게 놀이처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와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시아버지는 시댁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고 저는 그를 상대해주는 고수로서의 높은 고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시댁을 만나 한때는 많이 휩쓸리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말에는 아가씨까지 오랜만에 시댁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끼리 설거지 내기 서륙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습에 매진하는 길만이 살 길이니 이번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노인정에 갈 생각입니다. 고수들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요.